여러분, 완적의 영예시 중에 한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 이건 반학의 시고요. 그 앞에 보면, 여기 있네요. 보면은, 네, 음, 네. 고통과 불만, 현실을 초국하려는 정, 이게 이제 영예시에 잘 들어나 있다. 첫째 시 한 수를 보자고요. 이게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영예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면은, 밤중에 잠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서 가야금류의 금이죠. 그런 거를 타는데 엷은 휘장에 밝은 달이 비치고 맑은 바람이 내 옷깃을 날린다. 외로운 기러기가 들밖에서 울고 북녘새는 북쪽 숲에서 운다.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쓸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심 걱정으로 상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이게 예, 좀 보시면은 이 오원으로 조금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났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벌써 약간 적막한 분위기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끝에 지금 드러냈습니다. 자기 심정을 근심 걱정 때문에 혼자 상심만 한다. 그러니까 영애 씨의 그 제일 주조가 되는 정서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근심, 걱정, 상심.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제 이런 시를 쓰게 했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적의 영예시를 봤고요. 자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다음 쪽으로 예, 중림칠언을 살폈고 서진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마염이 마침내 진나라를 세우고 무죄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 강력한 군벌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있게 되거든요. 태강연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약간 생활을 면에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낙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거든요. 문학 활동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많은 시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적인 어떤 상류층의 변화라면은 문벌 귀족들이 점차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학도 그 아래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시가들이 귀족들의 전유물로 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들한테 아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화려한 문장을 쓰게 되고 아름다운 표현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치 부작가들이 한무제한테 예, 길고 수직적인 대부를 작성을 했듯이 이 시대에는 교묘한 그런 솜씨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문학적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서진의 시기는 서진의 시가의 경향이 남조 전체의 유미주의적인 문학의 어, 그 처음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행한 시의 기법은 예, 이거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남조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사실은. 예, 표현을 화려하게 합니다. 대우를 잘 지어가지고 앞뒤 맞춰가지고 씁니다. 옛날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의고라고 해서 옛날 것을 모방을 해서 그렇게 하는 풍조가 성행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작가들이 뭐 많은데 뭐라고 막 해놨죠. 반학, 육기, 자사 이 세 사람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학은 처음에 벼슬을 잘 못해가지고 높은 벼슬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불우한 삶을 스스로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기에는 높은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안 좋게 엮여가지고 이 석숭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석숭이 모반죄로 이제 처형당할 때 같이 죽게 됩니다. 반학은 그런데 시가 좋았습니다. 시를 아주 잘 썼는데 좀 이따 이제 고뇌시에서 보실 거예요. 대우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수사가 뛰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 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뜻을 전달하고 이 시기에는 요런 데다가 뭔가 자기의 본뜻을 감춰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정성이 드러나게 뜻을 딱 내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고뇌시를 지금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반학의 시는 대우의 활용과 수사가 뛰어났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고요히 지내려니 좋아하던 사람이 그리워졌다. 성에 올라가 사방의 호수를 바라봤다. 봄풀은 파랗게 우거졌는데 나무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향기로운 숲엔 붉은 꽃들이 피어 있고 푸른 물은 흰 바위에 물결치네. 여러분 이거 전부 대우로 된 거예요. 짐작하시겠어요? 처음 길 떠날 적에는 얼음도 다 녹지 않았었는데 어느덧 어, 어느 어느덧 해야 되지 않나? 어느덧 칡배옷 떨쳐 입었네. 까마득한 수천리 되는 곳으로 아득히 멀리님은 가셨네. 정은 달려가 아름다운 얼굴 그리노니 짧은 시간도 길게만 느껴지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자, 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바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여기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대우가 됩니다. 그래서 대꾸를 딱 이뤘어요. 봄풀, 삼뽕나무. 봄풀은 파랗게 우거지고 삼뽕나무들은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숲엔 붉은 꽃들, 푸른 물은 흰 바위에 물결치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구성을 했거든요. 예. 요게 이제 이 사람 시의 특징이다. 그래서 대우를 잘 활용을 해서 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굉장히 묘사적인 거거든요. 봄풀이 파랗게 우거져 있고 산뽕나무들 그리고 향기로운 숲의 붉은 꽃들이 이런 색채적인 배치를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붉은 꽃 얘기 다음에 다시 이제 푸른 물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색깔적인 어떤 배치를 신경을 썼다가 이제는 이제 시간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글쓰기 수법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배우의 활용이 뛰어났고 수사가 지금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요걸 이제 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반학시 특징이고 반학시 다음에 우리 이제 좌사 영회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나왔겠죠. 바로 밑에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반학시도 역시 이제 오원시를 썼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 웬만하면 오원시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다뤄야 될 좌사의 영사 이걸 한번 볼까요? 음, 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벼슬이 별로 이 사람은 굉장히 한미한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좌분이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 그 진나라 후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어떤 입김도 좀 받아야 되겠고 문제로 예전에 사마상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부 한 편 잘 써가지고 출세해야 되겠다 해서 쓴 게 삼도부고 실제로 이거 써가지고 이 사람 대박 칩니다. 한마디로 그 시절 이 삼도부 이거 텍스트 하나 얻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가지고 이걸 샀는지 그 낙양의 돈을 이 사람이 다 끌어모았다는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 계급도 올라가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사시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 영사시 팔수가 아주 빼어납니다. 이 역사적인 인물, 우리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방고도 역사시 썼죠.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시의 소재가 됩니다. 방고 때부터. 그리고 자사도 그 패턴을 이어가지고 영사라고 했는데 방고의 어, 영사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약간 딱딱한 느낌, 역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음, 역사적인 인물을 노래하되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싹 곁들여 가지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모순과 정치적인 불평도 같이 표현하는 수법이 좋았던 거죠. 예,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여섯 번째 겁니다. 이 팔수 중에 여섯 번째예요. 형가 유명한 자객이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진나라 시황제 죽이려고 갔다가 뭐 버너기 목도 자르고 예, 한번 살펴보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이야기. 중국의 가장 유명한 자객 형가. 이 노신의 고사신편에도 이런 얘기 바로 나옵니다. 예. 연땅 저자에서 그러니까 연나라 땅 예. 술 마실 때 술이 거나해지니까 호기를 막 펼치게 됩니다. 예. 이거 상상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슬픈 노래로 고점리의 화다 발정. 이 고점리가 누군가 하면은 형가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마을 동료, 뭐 마을 친구,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진시와 목 따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운명.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못 보는 거 아니까 슬픈 노래로 고점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방향무인한 태도였다라고 이 자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비록 장사의 절전은 없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달랐다. 뭐 요게 이제 이 방향무인했기 때문에 그 장사의 절전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는 또 다른 어떤 기풍이 있었다. 높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니 어찌 이게 이 사람이 호골 얘기가 아니겠는가. 귀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을 귀중히 여긴다 하나 그들 보기를 티끌먼지처럼 하였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런 이제 세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한 사람들은 자신을 천하게 여긴다 해도 그들 중시하기를 삼천근이나 되는 하였네 해서 귀한 사람들은 오히려 형가처럼 이런 사람들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절개를 높이 평가를 했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뭐야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아끼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 특히 상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천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하는 이런 심정이 역사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평가를 잘 드러낸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예, 요 슬라이드로 돌아와가지고요. 어, 보시면은 이 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천한 출신이었는데 결국 성공을 위해 가지고 삼도부 저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사시 8수에서 역사적인 인물을 노래하되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살짝 담았고 사회적인 모순 지금 보시면은 어 뭐야 그 훌륭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몸뚱아리 하나 잘 챙기려고만 하는 천박한 사람은 잘 살고 요런 모순 그리고 그런 데 담긴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불평 요런 것까지 같이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사의 영사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제 육기 이 사람은 저희는 중요하게 취급은 안 하겠는데 이 사람은 오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성권이 다스리던 오나라 육기 육손 나오고 그 뭐 왕족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 한가닥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오나라가 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자기하고 아는 사람 장화의 추천으로 이제 진나라 가서 거기서 이제 벼슬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옛날 작품을 흉내내 가지고 많이 썼습니다. 역시 반학처럼 수사, 대우 등에 치중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반학은 이제 뜻이 분명하고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학의 시를 지금도 높이 치거든요. 근데 육기의 시는 당시의 가장 유행하던 시여서 당시 조를 대표하거든요. 감정이 결핍되고 이제 내용도 공허하게 아름답게만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쳤는데 요새 기준으로 보면 조금 못한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는 취급을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부가 오히려 유명합니다. 이 문부 때문에 아직도 유명한 작가다. 그렇지만 시는 그냥 뭐 그런 그 당시 유행했던 그 시만 좀 잘 썼다. 예, 그런 풍으로만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바닥 읽기 자사 다 했고 이제 우리 동진 넘어가야 되겠는데 동진에서는 도요명 해야 됩니다. 예, 조금 이따 도요명 만나보셔야 되겠어요.